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화경 사국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면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수행자가 이런 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7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큰 명절인 미독립 기념일이 있는 주말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폭죽 예행 연습이 저녁이면 이곳저곳에서 뚝뚝 터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인 독립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도 하지요. 한 인간이 누리고 느껴야 하는 독립의 한계가 여러 가지 방해 요인으로 독립성의 불합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먼저 방해받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펼칠 수 없는 자유함, 또 정치적 요인으로 불합리한 법 적용의 상황도 크게 작용하지요. 자명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정당한 법 조치를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로 분명 법이 자제하지 않아도 될 미미한 사항에 엉뚱한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 등등. 독립기념일 파티에 모두가 만나 바베큐도 하고 웃고 떠들며 폭죽으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환희로운 시간도 즐겨야 하겠지요. 그래도 무엇이 진정한 독립이 의미하는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 보다 고귀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면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수행자가 이런 도를 수행하면 성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멸의 모습, 이 단어는 태고의 고요와 함께 무한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본래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수행자가 이 도를 수행하면 성불하리라.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깊고 깊은 깨달음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정멸의 모습에 수행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사에서 삶의 자유로움과 스스로 언행해서 해탈하시고 자신의 모든 재능을 이 세상에 기여하는 넉넉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독립기념일에 만난 김묘선 선생님입니다. 10살 때부터 춤이 좋아 춤을 췄고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교육사인 그녀는 전통예술을 정부가 뒷받침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자비를 들여 미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면 못할 게 없다 하며 주지스님 자격을 위해 목숨 걸고 공부하여 일본 진원종 대일사 주지스님을 15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자신의 업이라며 밝게 웃는 김묘선 선생님. 이제 아들에게 주지직을 넘기고 자신의 본래 역할인 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 세계를 유람하는 김묘선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성교육사 김묘선입니다. 춤이 좋아서 10살 때부터 춤을 시작해서 거의 55년을 한국춤만 열심히 춰왔는데요. 춤이 삶이요,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뉴저지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춤꾼이면서 또 업이라고 할까요? 스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한국 불교가 아닌 일본의 진원종, 동양의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일본 시고쿠 섬의 순례 길이 있는데요. 1200km를 걸어서 치유하고 또 종교적인 신앙과 건강과 관광을 겸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1번부터 88번 절이 있는데요. 그게 13번 절 대일사의 주지 역할을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들이 대신해서 주지 스님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저는 2년 전부터 한국으로 나와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묘선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스님이 되셨으며 스님이 되셔서 신도님들과의 교류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 그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고요. 불교 신자로서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승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승무 전성교육사가 된 계기는 저의 스승이신 우봉 임혜방 스님께서 1987년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어요. 그랬는데 지정되시자마자 바로 2년 후에 제가 이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수자가 많이 흔한데 그때는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네, 이수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네,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서 5년 전 과정을 거쳐서 국가시험을 봐서 그의 선생님이 추천을 받으면 이수자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승무하면은 경기 승무와 호남 승무 두 가지, 그러니까 한영승류, 이매방류 두 류가 있는데 임혜방 선생님이 87년도에 문화재 지정이 되셨고 저는 89년도에 임혜방 문화재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임혜방과 시험을 봐서 임혜방 이수자가 되고 90년도에 바로 이제 UCLA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다니면서 공연 활동을 시작했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LA에서 국내에 임혜방 선생님 해외 보존회보다 먼저 만드는 거예요. LA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선생님께서 바로 해외 공연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1200년 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일사라는 13번 절의 주지 스님께서 저희를 초청해서 공연을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많이 망설였는데 임혜방 선생님께서 급 추천하시고 결혼하라고, 여자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봐야 된다. 그래서 40살에 그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승무를 본격적으로 스님께서 너의 하나의 이거는 사명감이다. LA에서 그만큼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일본으로 건너가라. 주지 스님께서 무조건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일본의 임혜방의 춤을 네가 뿌리를 내려라. 이래서 제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내가 결혼을 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결혼을 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혜방 선생님께서 저를 전수조교로 추천을 또 하셨죠. 그래서 2005년도 임혜방 선생님의 추천을 받고 국가의 시험을 봐서 문화재위원들의 이제 심의를 받아서 임혜방 선생님의 후계자가 준문화재 전성교육사 이제 승무를 전문으로 추는 선생님 후계자로 지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승무만 추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전통 춤사의 집대성이 승무이기 때문에 승무가 기본이요, 승무가 법무예요. 그래서 승무를 중심해서 여러 살풀이춤, 또 입춤, 건무, 장구춤, 산조춤, 기연무, 태평무 여러 춤이 있죠. 그렇지만 승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전통 춤을 추는 춤꾼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스님들께서 다 결혼하시기 때문에 네. 그것은 보편적인 일이지만 선생님께서 스님의 어떤 매력이 결혼을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앞으로 당신의 그 춤 인생은 나에게 맡겨라. 정말 귀하고 귀한 보물은 국내에 가만히 가둬놓으면 안 된다. 해외에 나가서 귀하게 빛이 나야지 당신의 조국이 당신을 역수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네. 아, 정말 기가 막힌. 너무 감동이네요. 네. 내 인생에 이 남자가 마지막이겠구나.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결혼을 못 해보겠구나.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스님께서는 우리 김묘선 선생님을 위한 모든 것을 꽃 피우게 해주시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저런 프로포즈를 하셨네요. 네, 저런 순례자들이 묵는 템플 스테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결혼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승무를 쳤어요. 일본 전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저녁 식사하기 전에 5분 정도 승무를 추라는 거예요. 5분 정도 승무를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매일 춤을 췄더니 어느 날 제가 일본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녀는 결혼을 선택했을까? NHK에서 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시곡구의 마이히메, 뭐 시곡구의 춤의 공주, 춤의 왕비 이래가 계속 저의 다큐멘터리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해서 남편보다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일 문화 교류에 발전을 시켰죠, 제가. 그래서 네. 한류의 원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인생에서 귀한 분을 만났으며 도움과 서로를 갖춰주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어요. 네. 그죠? 네. 네. 지금까지 오시면서 네. 스님이 된다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스님이 될 생각은 하셨습니다. 전혀 없었고 네. 절의 주지 스님의 부인인데 11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법당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합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스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타계하셨어요. 근데 40에 결혼해서 42살에 난 아들이 그때 9살이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갈 준비를 하니까 아들이 엄마 나는 아빠의 후계자고 이 절의 주지 스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가 이 절을 좀 지켜달라고. 9살 된 아들이. 그럴 때 얘가 하는 말이 아닌 남편이 야를 통해서 저한테 전하는 전언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랐고 또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아들한테 나는 일본어도 서툴고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너를 지켜줄 힘이 없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엄마는 문화재가 될 사람이고 먹고 사는 데는 그 지장이 없으니 너 공부시킬 수 있다. 여기 저를 떠나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자기가 클 때까지 좀 지켜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감동도 받고 창피해서 얘한테 기회는 줘야 되겠구나.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 때문에 나는 못했잖아 이렇게 될까봐 제가 그러면 엄마니까 무조건 얘를 지켜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바로 수행길에 들어간 거죠. 일본어 공부 다시 시작한 거죠.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그 많은 경, 작법 다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한글로 막 적고 그래서 남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저는 귀로 보고 눈으로 읽는다 할 만큼 굉장히 빨리빨리 같이 맞춰서 승려가 된 후에도 훌륭하신 노스님들 같이 법회를 할 때 방해가 될까봐 미리미리 춤 연습하듯이 경을 막 연습해서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갑론을박 끝에 저를 기하를 하라고 했어요. 일본 불교 종단에서.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유언이었거든요. 저희 진원종은 1200년
전 그러니까 8세기 때 고보다시라 그러는데 일본 말로 홍법대사님이 수행한 곳이 지금의 우리 88개 절인데 그분의 교육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이 중국에서 수행해서 와서 밀교 진원종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뜻이 국적이 틀리면 차별을 받거나 인종차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남편은 그런 것 하면 이 시국구에 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홍법대사님은 그 평화와 모든 사랑과 자비로 진원종을 전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국적을 바꾸지 말고 한국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아들이 일본 국적인데 당신은 한국 국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김묘선 선생님은 참 좋은 인연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렇게 멋진 스님, 또 예술적으로 다 이해해 주시고 존경스러운 남편은 참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11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어떤 그분의 후계자인 아들을 반듯하게 스님으로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평소에 늘 말씀하신 대로 9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LA에 유학을 보내고 저는 이제 수행에 들어가서 2년 걸려서 주지 시험에 합격을 한 거죠.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는데 아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참 잘 따라와줘서 초, 중, 고, 대학까지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학교 다니는 도중에는 잠시 휴학하고 일본에 돌아와서 그 고야산이라는 산속에 가서 또 수행을 하고 또 승려 자격을 받고 미국으로도 다시 복학을 하고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도중에 일본에 돌아와서 비대면 수업으로 졸업을 하게 돼서 절의 주시가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는 도망갔어요, 한국으로. 우리 아들이 주지가 됐으니 저는 한국 가서 춤만 춰야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춤만 추고 있는데. 네. 그러시면 그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조지 스님이 되시기 위해서 경전이나 성현들의 말씀 중에서 김묘선 선생님께서 가장 마음이 남는다거나 어떤 감동받는 경구가 있으시나요? 저는 물론 그 부처님도 고보다이시 그런 모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가장 제 몸속 뼈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남편이 저에게 아리가또란 말 있잖아요. 네. 그냥 고맙다. 네. 그런데 그 일본어가 오늘 어떤 분한테 제가 뭐를 받았을 때 아리가또 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만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꼭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노와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가그로 꼭 인사해요. 근데 일주일 있다 만나면 일전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고노 아이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근데 1년 후에 만나면 이츠모 오사에나테 오리마스 언제나 신세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냥 땡큐 그걸 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고맙다. 내일 또 감사했다. 일주일 후에 또 감사했다. 1년 후에 만났는데 항상 신세지고 있다. 이게 조금만 뭘 해도 아리가또. 그러니까 제가 밥을 이렇게 퍼서 갖다 드리면 밥을 만들어줘서 아리가또. 빨래를 이렇게 다림질 해주면 아이롱 해줬을 때 받을 때마다 아리가또. 그래서 항상 결혼해서 11년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리가또 아리가또 감사. 그러니까 늘 감사의 말, 감사의 생활, 감사의 습관, 감사.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싸울 일도 없고 남을 중상모략할 일도 없고 정말 모든 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이분이랑 11년 살면서 배운 건 훌륭하신 부처님, 예수님 말씀도 훌륭하시지만 남편한테 배운 건 항상 감사하는 거. 인생의 전부였었는데. 네, 아들을 낳아줘서 아리가또, 밥 해줘서 아리가또, 빨래를 해줘서 아리가또. 보통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일을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수 있는 걸 갖고 평범한 항상 것이지라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걸 11년을 하루도 안 빠져 매일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제가 편협된 사람이고 별난 성격, 웬만하면 남이랑 타협을 안 하고 불같은 성격인데 일본 가서 11년 살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게 여유가 생기고 넉넉하고 누가 저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많지도 않고 너무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복이 많나? 늘 이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큰 스님한테 배운 게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생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요. 스님 생활과 지금 현재 무용가로서 생활 차이점이 있으시나요? 별 차이점이 없어요. 춤은 수행과 같은 거예요. 승무를 출 때 한 마리의 애벌레가 어둡고 추운 두원 밑에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해탈할 때까지 그 과정을 춤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해탈하는 경제춤을 만들려면, 표현을 하려면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고와요. 춤에 대해서 잘 추고 자기가 잘난 척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고우면 남이 춤을 이쁘게 봐주질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교도 불교든 어떤 한 과정의 수행장 가듯이 춤도 어느 경지에 가려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구나. 이 스님이 댁에서 제가 막 수행을 할 때 그 힘들 때 춤이 있어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일본의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바라를 치는 거라든가 손가락으로 하는 이 작법이 너무 많은데, 춤으로 손가락으로 표현한 이 모든 게 제가 너무 잘 표현하니까 가르치는 스님이 이렇게 작법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춤을 췄기 때문에 손가락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탁탁 이게 안 되나. 스님들 공부를 할 때. 근데 저는 춤을 췄기 때문에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손에 이제 일본말 사호라 그러는데 작법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냐 해서 제가 아마 무용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선 할 때 이 허리랑 이런 게 이렇게 굽어지지 않고 계속 앉아서 몇 시간을 자세가 있잖아요. 안 흐트러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춤을 췄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춤이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었듯이 수행을 하면서 내가 춤을 췄기 때문에 이게 다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래서 생활에 별 차이가 없어요. 춤을 가르칠 때 왜 이쁜 제자, 미운 제자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차별해서 다 그렇게 하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왜 저를 뒤통수를 치고 또 배신하고 그런 제자가 없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미워요. 그냥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시절 인연 그대로 이게 곧 종교로다. 불교에 기하고 이런 제가 춤에 인연을 맺은 게 똑같은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 힘을 줄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어떠했다도 안 중요하고 또 미래도 안 중요해요.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가장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건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어요. 감사하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오늘 이렇게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해줘서 여보 감사해 고마워 그렇게 해보세요.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서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김명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 여쭙니다. 저도 춤을 이만큼 추면서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일찍이 저를 후계자로 선택해 주셨고 또 당연히 제가 인간문화재 금방 될 줄 알았고 또 3년 전에 인간문화재 지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당연히 전수조교가 문화재가 돼야 되는데 이수자를 문화재로 뽑고 전수조교 탈락시킬 때 굉장히 이렇게 쇼크를 받았죠. 그럴 때 나의 자만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일본 국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일본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가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저를 해외용 전수조교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전수조교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전수조교증이지 해외용이 없거든요. 근데 해외용이고 저는 한국 여권을 오죽하면 제가 SNS에 한국 국적입니다까지 제가 이렇게 올릴 정도로 그런 아픔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욕심도 없고 모든 걸 내려놓았더니 다 제가 생각했던 갖고 싶었던 거 그 배로 너무 많이 저게 돌아오고 있어서 그게 성공한 인생 아마도 제가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 돌아오더라고요. 한 발자국 조금 쉬었다가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잠시 멈추듯이 다시 제가 돌아서서 제 발걸음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면서 잠시 쉬어가면 그리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지금 제가 가장 제 인생에서 지금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 잠시 쉬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교육사 김묘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춤에 굶주린 제자들의 열정적인 성화에 뉴욕에와 승무 전수생 1기 2주 과정을 위해 승무 특강이 있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을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플러싱 대관음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대관음사 주지 고우스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각 사찰에서는 백중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 천도와 여러 가지 우리가 조상들에게 입은 은혜 보답하는 의미에서 백중기도 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